그날 아침, 이렇게 어설픈 법칙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나 역시 놀랐다. 숫자를 거꾸로 셌을 뿐인데 5, 4, 3, 2, 1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방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효과가 있다고만 알았다.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몇 개월을 노력했는데 느닷없이 5초의 법칙 덕분에 행동을 바꾸는 일이 간단해졌다. 나중에서야 숫자를 거꾸로 세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기어 변속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상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제어를 실행한다.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변명 찾기에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초의 법칙입니다.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멜 로빈스 지음, 정미화 옮김, 한빛 비즈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 멜 로빈스는 첫 공식 강연에서 단번에 1000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 한없이 미루기만 해왔던 일을 조금이나마 시작하여 일단 행동하게 함으로써 걱정과 불안을 사라지게 해주는 마법 같은 5초의 법칙을 창안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5에서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만으로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근 미루는 습관이 있는 저에게 정말 벼락 같은 책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조금 시도해 봤는데요. 제가 어느새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바로 숫자를 거꾸로 세고 계실 겁니다. 5, 4, 3, 2, 1 인생을 바꾸는데 5초면 충분하다. 5초 안에 내리는 결정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은 5초의 법칙이 무엇이고 왜 효과가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보여준다.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5초의 법칙은 심지어 쉽고 강력하다. 지금 당장 5초의 법칙을 실험해 봐도 좋다. 단언할 수 있다. 이 법칙은 당신이 살아가고 일하고 말할 때 더 큰 자신감과 용기를 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을 때 5초의 법칙을 만났다. 부부관계, 재정상태, 경력, 자존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5초의 법칙과 5초 안에 내리는 결정의 힘을 알게 된 후 나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신감부터 재정상태, 결혼생활, 경력, 생산성, 양육 방식까지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개선했다. 파산 직전 상태의 통장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부부싸움이 일상이었던 부부관계가 결혼 20주년을 축하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불안 증세를 고쳤고 소규모 사업체 2곳을 설립한 뒤 매각했으며 CNN과 석세스 매거진 팀의 스카우트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의뢰를 가장 많이 받는 강연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나는 그 어떤 때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
5초의 법칙이 없었다면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5초의 법칙은 내게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생각이 너무 많았던 나에게 행동 편향적인 나로 변화했고 셀프 모니터링을 터득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의심을 거두고 내 자신과 내 생각, 내 능력을 믿는 법을 배웠다.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더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내면의 힘도 얻었다. 모두 5초의 법칙을 통해서였다. 이제부터 당신은 수많은 증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전 세계 사람들의 경험담과 SNS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쩌면 5초의 법칙은 내면의 숨은 기질을 깨워 당신을 슈퍼스타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5초의 법칙은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열정을 거의 좇지 않았던 사람에서 매번 5초 안에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아침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변화하려면 기분에 개의치 않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삶의 한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개선을 시도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다. 5초의 법칙은 내 안의 힘을 깨우는 방법이고 내면의 힘을 이용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다. 5초의 법칙을 알게 된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던 일들을 시작하는 용기를 얻었다. 내가 항상 바라왔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안에 숨어있던 힘을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냈다. 5초의 법칙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나는 온종일 사소한 결정을 하느라 망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었지만 의심하거나 변명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운 생각이 5초 안에 개입해 행동 본능을 묵살했다. 문제는 나 자신이었고 5초 안에 내 자신을 밀어붙였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변화의 비법은 언제나 바로 내 앞에 있다. 5초 안에 결정을 내릴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기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깜짝 놀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2009년에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41살이었고 재정적으로, 일적으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통 두려움뿐이었다. 몇 개월 동안 여러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침마다 겨우 일어났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면 누운 채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 저당 잡힌 집, 마이너스가 된 통장 잔고, 실패한 직장 생활, 남편에 대한 분노. 그러고는 알람시계의 타이머 버튼을 눌러버렸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쯤이면 아이들은 이미 지각,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대부분의 날들을 피곤하고 시간에 쫓기고 완전히 넋을 놓고 지냈다. 겉으로는 쾌활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감당이 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나는 술을 많이 마셨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꼬치꼬치 따지고 까칠하게 굴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제 시간에 일어나기, 남편 다정하게 대하기, 친구들 도움받기, 술 줄이기, 건강 챙기기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변할 수 없다.
해야 할 일은 알았지만 행동에 옮길 수 없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변화하려면 어렵고 두려운 일을 해야 한다. 변화하려면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두 가지 모두 부족했다. 내가 한 일이란 고작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할수록 두려워졌다.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들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걱정을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생각을 할수록 무력해지는 것 같았다. 무덤덤해지려고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취하거나 술 기운이 알딸딸하게 오른 상태로 힘겹게 침대에 올라가 눈을 감고 다른 인생을 꿈꿨다. 꿈속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져버렸다. 잠에서 깨는 순간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41살에 실직 상태였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으며 알코올 문제로 고생 중이었다. 우리 부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매일 아침 알람 시계와 싸웠다. 겨우 일어났을 무렵에는 남편은 이미 피자 가게로 출근했고 아이들은 각자 옷을 입었다. 하지만 스쿨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나가느라 도시락, 책가방, 체육복, 알림장 같은 건 빼먹기 일쑤였다. 날마다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수치스러웠고 그런 수치스러움 때문에 신경이 더욱 곤두섰다. 문제는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스쿨버스에 태워야 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에베레스트 등정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쉬운 일이라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다. 내 자신감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제 시간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경제 문제나 부부 문제 같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누구에게나 하기 힘든 일의 목록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내 경우에는 제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내 자신에게 약속했다. 내일 아침부터 더 일찍 일어날 거야. 내일부터 나는 새로워질 거야.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하며 마음 한가득 희망을 안고 알람 시계를 새벽 6시에 맞춰놓은 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일어날 생각은 했지만 곧이어 망설이다가 알람 시계 쪽으로 몸을 돌려서 타이머 버튼을 눌렀다. 일어나지 말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 데는 5초면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TV를 끄고 자려던 참에 TV 광고에 눈길이 갔다. 화면에 로켓 발사 광경이 나왔고 익숙한 마지막 5초 카운트다운이 들렸다. 5, 4, 3, 2, 1, 발사.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우주 왕복선이 날아올랐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저거야. 내일 아침 침대에서 나를 발사시키는 거야. 로켓처럼 말이지. 아주 빨리 움직여서 나를 설득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야. 그저 본능이었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던 본능이었다. 운이 좋게도 잊어버리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 사실 나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최악의 엄마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었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다시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다. 나는 정말 바뀌고 싶었다. 단지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 이것이 내 이야기의 핵심이다.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잠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하려는 이 본능은 내면의 지혜가 하는 말에 따른 것이었다. 이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 전환점이었다. 내면의 지혜가 시키는 대로 따랐더니 인생이 바뀔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뇌와 몸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가령 로켓처럼 잠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라고 한다. 그 순간 자신의 본능이 어처구니 없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본능을 존중하면 삶이 바뀔 수 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직감을 믿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애리조나 대학교가 코넬 대학교, 듀크 대학교와 공동 실시한 최신 연구에서 인간의 뇌와 행동 본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뇌에서 과제 목록을 만든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 가까워질 때마다 뇌는 본능을 자극해서 목표를 완수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건강해지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거실로 걸어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를 지나치면 전전두엽 피질이 자극된다. 건강해지는 목표와 관련된 것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센터를 지나치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목표를 상기시키는 본능이고 내면의 지혜다. 아무리 하찮거나 우스워 보여도 이런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TV 화면 속 로켓 발사 장면에 집중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 5초 동안 뇌에서 아주 분명한 지시를 보내고 있었다. 멜, 저 로켓 발사에 주목해. 이 아이디어를 놓치지 말라고. 믿고 행동에 옮겨. 멈춰서 생각하지 마. 설득에 넘어가지 마. 내일 아침에는 로켓처럼 침대를 박차고 나오는 거야. 5초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내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목표나 꿈,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 내면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표와 연관된 일시적인 감정, 충동, 본능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충동,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용한 몇몇 발명품들도 그렇게 등장했다. 1826년 존 워커는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화학물질이 담긴 단지를 젓다가 성냥을 발명했다. 막대 끝에 달라붙은 덩어리를 떼어내려고 하다가 그만 불이 붙고 만 것인데 그는 다시 만들어 보려는 본능에 따랐고 성냥을 발명했다. 1941년 조르즈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사냥개 털에 엉겅퀴 씨앗이 아주 쉽게 들러붙는 것에 착안해서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를 발명했다. 1974년 3M의 연구원 아트 프라이는 떼어냈을 때 책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일요일 예배 전까지 찬송가에 붙여놓을 북마크가 필요했고 거기서 포스트잇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변화, 목표, 꿈에 관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변화하려는 본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능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로켓처럼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그 결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일어난 일이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 가장 먼저 든 기분은 두려움이었다. 보스턴의 겨울은 어둡고 추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로켓 발사 장면을 생각했지만 바로 바보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다음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내 기분은 무시했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해야 하는 일을 했다. 알람 시계의 타이머 버튼을 누르는 대신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것도 거꾸로. 5, 4, 3, 2, 1. 그런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나는 5초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날 아침 이렇게 어설픈 법칙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나 역시 놀랐다. 숫자를 거꾸로 셌을 뿐인데 5, 4, 3, 2, 1. 정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방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몇 개월을 노력했는데 느닷없이 5초의 법칙 덕분에 행동을 바꾸는 일이 간단해졌다. 나중에서야 숫자를 거꾸로 세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기어 변속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상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제어를 실행한다.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변명 찾기에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싫어졌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달리기를 하라고 문 밖으로 나를 밀어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술병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말투를 고치고 다정한 태도를 취했다.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자리에 앉아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행동 편향이다. 동기부여는 잊어버리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다. 변화하려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거나 의욕이 생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순간이 된다고 의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부른다. 5초의 법칙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5초의 법칙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행동 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저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면 된다.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강해지도록 자신을 밀어붙여 보라.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현재의 모습에 묶어 놓았는지 알면 말문이 막힌다. 더 중요한 점은 미래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5초의 법칙에 대해 처음 말한 상대는 남편 크리스였다. 크리스는 내 변화를 분명히 감지했다. 까칠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정신적인 비밀 무기가 있다고 납득시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크리스는 5초의 법칙을 받아들였고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이루는 데 이용했다. 술을 끊었고 매일 명상을 했고 아침마다 운동을 했다. 5초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법칙은 일종의 도구다. 채권자들의 전화와 파산 통지서를 피하는 대신 우리 부부는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규 고객을 소개받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다그쳤고 예전 라이프 코칭 사업 고객들에게 연락을 시작했다. 퍽스와의 계약 문제가 있었지만 라디오 진행 출연 계약을 맺기 위해 5초 카운트다운을 한 뒤 머뭇거리지 않고 인터뷰에 나갔다. 우리는 채무를 조정하고 우리가 만든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을 처리하려고 서로를 다독이며 회계사와 재무 상담가를 만났고 경제적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크리스는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사업에도 이용했다. 우리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근성, 끈기, 책임감을 보여줬다. 스스로를 최대한 밀어붙였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을 회상할 때면 종종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자신이 이룬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뚜벅뚜벅 발걸음을 계속 앞으로 옮기고 삶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칠 때 얻는 자신감과 자부심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사람들은 어렵거나 무섭거나 불확실한 일을 하기 직전에 망설인다. 망설임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는 죽음의 키스다. 단지 10억분의 1초를 망설였다고 해도 파멸은 시작된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망설이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소한 일들은 점점 늘어난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저하고 걱정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런 행동은 뇌 속의 습관으로 각인된다. 놀랍게도 망설이는 습관을 고치고 행동하는 용기를 얻는다면 삶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5초의 법칙은 부정적 습관을 대체하거나 버리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5초 안에 내리는 결정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며 얼마나 쉽게 통제력을 되찾아 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5초의 법칙은 언제나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도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선택하는 건 우리고 다시 5초간 멈추게 되면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금세 머릿속으로 침투한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방해한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두려움, 불안, 습관, 감정, 변명거리를 몇 년 동안이나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겪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돌이켜보며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느라 소중한 시간을 무수히 흘려보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5초의 법칙은 무의미했던 시간들을 끝내줄 것이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며 느끼는 자유와 즐거움에 완전히 매료될 것이다. 단, 지속적으로 5초의 법칙을 활용해야 한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숫자를 세는 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 생각, 두려움에서 주의를 돌려 자신의 목표나 결심에 집중하게 한다.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안심이 되지 않거나 걱정이 되거나 감당이 되지 않을 때면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면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자.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다. 그렇게 숫자 1에 도달하면 몸을 움직인다. 숫자를 세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것은 행동이다. 생각하느라 멈춰 있을 때 행동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시에 거꾸로 숫자를 세는 일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걱정거리에서 관심을 돌리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망설이고 지나치게 생각만 하고 주저하는 습관을 차단한다. 5초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체 움직임이다. 몸을 움직이면 생리적인 상태가 변화하면서 생각이 몸을 따라간다. 자신을 짓누르는 부정적인 생각과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을 멈추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불안해하는 습관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는 대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초의 법칙은 단 하나에만 영향을 미친다.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는 매번 틀에 박힌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방해한다. 망설이고 그런 다음 너무 많이 생각하고 정신적 감옥에 자신을 가둔다. 그 망설이는 순간이 치명적이다. 망설임은 뇌에 스트레스 신호를 보낸다. 잘못되었다는 위험 신호인 셈이다. 그러면 뇌는 방어 모드에 들어간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음이나 두 번째 기회, 타임아웃은 없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결코 없다. 기다림은 단지 미루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이다.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에 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셈이다. 돌이켜보면 적당한 때를, 확신이 들 때를, 내가 한 일이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 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를 기다리느라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놀라울 뿐이다. 적절한 때란 없다. 지금 당장만 있을 뿐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지금이 시작할 때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세상은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 시작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시도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밝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 스스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시작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적당한 때는 그만 기다리고 시작해야 한다. 기다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내 인생의 잡동사니를 지우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어요. 감정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편인데 점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초 안에 결심하고 잡다한 물건들을 치웠어요. 정말 효과가 있더군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물건을 기부하거나 팔거나 재활용하거나 버렸어요. 쓸데없는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정말 개운하네요. 사라는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결심을 하고 잡동사니를 치워버리면서 더 이상 얽매인 기분이 들지 않는다. 방해 요인을 알게 되었다면 환경을 바꾸는 일만 남았다. 5초 카운트다운 후에 방해 요인을 없앤다. 정말 간단한 일이지만 보상은 확실하다. 아침의 지배자가 된다. 자신의 아침을 통제하는 일은 생산성을 위한 게임 체인저다. 나는 이를 위해 모닝 루틴을 만들었고 알리사도 그랬다. 그녀는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실행한 이후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모닝 루틴을 정하고 그대로 따를 때 확고한 목적이 설정된다.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5초의 법칙은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룬다. 미루는 행동은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았으면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할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낀다. 페이스북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또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출된다. 미루는 일이 잦아질수록 이런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짧은 유머 동영상을 보며 소소한 위안을 얻는 동안 내가 피하고 있는 일은 점점 쌓여서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이다. 망설이거나 더 쉬운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시작하도록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스스로를 독려한다.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노력을 기울이면 머릿속 생각의 기어가 바뀌면서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해 행동하도록 돕는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할 때마다 미루기를 그만두고 그냥 시작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걱정을 멈춘다. 이제부터 5초의 법칙을 통해 그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고의 기본 설정 상태다. 부지불식간에 걱정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신적 자제력을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 걱정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나는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한다. 걱정을 멈추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하다 보면 얼마나 빈번하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놀라게 된다. 내 경우는 매일 그렇다. 정말 짜증이 난다. 그래서 날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쓴다.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5초의 법칙을 12번 이상 사용해야 하는 날도 있다. 며칠 전만 해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두 딸이 페루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다. 나는 온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진 않겠지? 비행기를 놓치지는 않을까? 안데스 산맥 절벽에서 추락하면 어떡하지? 버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짐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공항에 발이 묶인 건 아닐까? 딸애들은 모두 무사했고 5초의 법칙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루를 망쳤을 것이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정말 위대한 모습이 있다. 이제 그 위대함을 내보일 때다. 5초의 법칙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을 해야 할 때조차 5초의 법칙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서워하는 일을 하면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 행동할 용기가 있다면 자신감은 뒤따라 생길 것이다. 5초의 법칙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자신감도 더 빨리 늘어난다. 용기 있게 행동하고 사람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숨지 않도록 거의 매일 5초의 법칙을 이용한다.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난 다음 가장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자.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